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2년 12월 기준 미분양 가구는 68,107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치를 보고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07년도의 미분양 가구와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2013년도의 미분양 가구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고금리를 낮추면서 미분양 매물이 해소되면 낮아진 수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현재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을 때 평균 미분양 매물이 6만 가구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2008년은 고금리 환경을 버티지 못하던 중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 위험을 사고 팔아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나 기업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CDS가 미국의 경우 2019년 말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보다 현재가 더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이 팽팽해서인데 공화당의 요구대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고 논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부채가 폭발해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에 다시 통화량이 많아져 하락하던 인플레이션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면 해피엔딩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일자로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변동성 금리로 받은 현재 대출이자가 높은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하는 수요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아타게 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됨에 따라 주택 저당증권의 발행량이 늘어날 것인데 이 규모가 무려 40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저당증권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기본으로 하되 이것을 증권화해서 유동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집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준 것에 비해 이자가 적게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적어져 운영에 필요한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데 이럴 때 채권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팔아 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팔아 목돈을 챙기는 대신에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창 금리 인상을 하던 지난해 주택 저당증권 발행 금액이 17조 원인데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40조 원가량 대규모 발행을 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현재 낮아지고 있는 국채를 다시 상승 추세로 되돌림하여 금리 인상을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부동산 PF로 엮인 금융기관이 위험해지고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